예, 반갑습니다. 김호원입니다. 자, 이제 4분기 출발했죠. 지난주에 제가 휴일 때문에 이제 방송 못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못 올랐다. 꼴등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3%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정도.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4분기는 아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 못지않게 좀 수익률을 많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휴장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오전에 중국 상해 증시가 8% 넘게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심천, 우리로 따지면 코스닥 지수죠.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업종 지수는 그 장중에 거의 12%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 2주 만에 물론 우리나라 무슨 뭐 대북 테마주처럼 지수가, 그것도 지수가요. 예, 거의 30%. 물론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1년 동안 움츠렸던 그런 기지개를 불과 뭐 2주 만에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 시장도 뭐 중국만큼은 화끈하게 이제 못 오른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꼴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꾸로 반대로, 예, 주식은 항상 그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4분기 대응하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양상이냐면 아까 전에 중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반대로 또 우리는 물 먹는 하마가 돼버렸죠. 예, 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그런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많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가 설명드리라고 이런 표현을 먼저 한 겁니다. 삼성전자 부분은 제가 이따 2부에서 시황 부분에서 같이 더불어 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2차 전지, 예, 승부수를 던져라. 올라도 매수, 빠져도 매수.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전공법 얘기했고 정면 돌파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전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고수하시고, 만약에 이후에 좀 눌림을 준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수를 좀 강화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여름에 어차피 반도체 매수해봐야 더 물립니다. 예, 그렇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시장 수급을 또 많이 흡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대표 종목 반도체, 그러니까 이재반이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했어요. 처음 있는 일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였죠. 삼성 같은 경우도 이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실적 부분은 이미 그 선 반영됐죠. 왜냐하면 오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 마감했잖아요. 그죠? 뭐 하이닉스 무슨 뭐 악재 나온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실적 안 좋게 나왔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오늘 뭐 실적 때 빠진 것은 아니다. 어제 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징그리하게 지금 매도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먹는 하마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수급을 먼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제가 그전부터 계속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물 매도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마른 행주 쥐어짜기, 마른 오징어 쥐어짜기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할 게 없으니까, 물론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최대 저항이니까 지금 바로 돌파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위에서 이제 뭐 더 때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를 계속 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종합지수. 오늘도 이제 반등이 조금 어제 좀 들어왔다 다시 한번 되밀었는데.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현물인데 저는 9월 달하고 8월 달에 매도 이제 클라이막스 구간을 일단 9월 달에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7월까지 24조 원을 매수했어요.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소 기준 했을 때. 예. 근데 이제 8월 달, 9월 달 11조 원 정도 매도했죠. 11조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수 물량이 한 40%를 쏟아부었습니다. 폭탄 투하를 했죠. 근데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예,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이 전체 코스피 2달 동안 매도한 금액보다 더 큽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수급 분석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이 8월 달에 2조 8천억 때리고 9월 달에 7조 9천억을 때렸는데, 요게 다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때렸다. 그래서 김봉만이가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은 돈 먹는 함하고, 예,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는 물 먹는 함하다. 지수를 지금 못 움직이게 하니까요. 10월 달은 이제 어제까지인데 한 2,600억 때리고 오늘 한 3,800억 매도했죠. 한 6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했는데 7조 9천억 이상 뭐 쏟아붓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외인들이 이렇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도 못한 이제 매수를 크게 한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때릴 만큼 때렸다. 물론 삼성전자도 동일합니다. 때릴 만큼 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2달 동안 12조 원까지 때렸어요. 지금도 때립니다. 10월까지. 예,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첫날부터 오늘까지도 외인들이 삼성전자만 때리는 거야. 삼성전자만. 예, 3거래, 4거래일 동안. 근데 뭐 문제가 있나? 대한민국 경제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때렸죠. 다른 쪽 매도한 게 없어요. 중국이 최근에 급등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관련 수혜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철강, 조선, 건설 기계, 장비,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 엔터, 게임 다 중국 관련주잖아요. 레저, 그 다음에 호텔, 중국 관련주. 이쪽 때릴 이유가 없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거의 한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 3점만 일단 때렸다는 얘기고 돌려서 얘기하면 다른 쪽을 일단 매도한 게 없고 오히려 매수를 했고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제 하방 경기 확보하게 되면 전체 지수는 크게 안 빼겠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황 부분 더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3점만 때렸다는 얘기. 그러면 뭘 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7월 달, 8월 달 7월 달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 일부 조금 이제 매수를 한 게 있는데 아무튼 8월 달하고 9월 달은 이 수급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호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8월 달에. 예, 이 수급 분석 해드리면서 드디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이토마토 재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빼고는 타방송을 보시는 다른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를 다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보면은 매수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SDI 들어갔죠. 외인들 입장에서. 근데 개인 투자원들께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손절해가 삼성전자 물타기 한다는 얘기죠. 예.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자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금양을 뭐 490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건 뭐 유상 발표하고 나서 좀 빠지니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안 했다 보는 거죠. 외인 같은 경우는 아까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기관 쪽은 6위가 SDI, 포스코 피체. 특히 이제 기관 쪽인데 그동안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고서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그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 그냥 목표가 하향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전체 공개 방송에서 하다못해 조상의 묘의 묘까지 파서 아니면 그 앞에 묘에 있는 비서까지 그냥, 예?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비석 밑에 있는 그 악재까지 다 내보냈었다고. 그 정도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관 쪽에서 9월 달에 보시면 2차전지 빅6가 뭐예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피체. 기관 쪽이 전반적으로 거래소 코스피 9월 달에 매수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기관에서 매수한 게 1위부터 요 10위까지 보니까 2차전지 소위 얘기하는 빅6 종목이 있죠. 6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매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뭐 전기차 뭐 화재 얘기하고 뭐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예,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가라. 증시 교원에. 그때가 이제 그 구간이었죠. 2차전지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큰 호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를 쳐다도 안 본다. 항시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거든요. 개인 투자원들께서 고점에서 항상 또 많이 들어가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보통 이 바닥에서 한 10년, 예? 산전수전, 공전 겪어야 그나마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IT 버블부터 IMF 때 IT 버블,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도 중동, 뭐 자스민 혁명, 그죠? 그 다음에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2015년도 중국 유동성 위기,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다 겪었잖아요. 예. 근데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꼭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가슴에서 매수해서 예, 가슴에서 머리까지 삽니다. 인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 기관 쪽은 무릎에서 배꼽, 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배꼽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예, 이제 주린이 분들은 가슴에서 머리. 좀 수익 났다가 이제 여기 목에서 이제 물타기 들어가죠. 쑥 빼버리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급 분석해보니까. 지금 코스닥 보시면요. 8월 달도 그랬습니다. 8월 달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한 게 없었어요. 코스닥도 2차전지 쪽은. 예, 에코프로, BM, 외국인들, 기관 쪽에서 에코프로, 매수, 9월 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매수한 게 없죠. 거의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제바 쪽은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가게 되면 서서히 뭐 흘러내리겠죠. 단기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엔캠, 에코앤드림, 기관 쪽은 이렇게 좀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도 워낙에 이제 막 1년 동안 캐짐이다 뭐다 막 하면서 온갖 진짜 뭐 지구에 있는 악재만으로는 부족해서 저기 이제 우주까지 나가가지고 악재 가져와가지고 시장에 막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고. 2차전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예?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구간이 이제 저점이 나오죠, 주식이. 그래서 수급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관 쪽에서 뭐 외국인 쪽에서 이제 한 달 만에 수급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막 팔고. 근데 10월 달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물론 이제 어제까지 3거래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어제까지도 보니까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엔캠 쪽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그 아카데미에 추천했던 알테오젠인데 지금도 막 죽으라고 매수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외인들이 그동안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저점에서 많이 올랐고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됐죠. 물론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시총이 20조 원 가까이 됐고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는 이제 외인들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안 올라간 종목군들은 괜찮아요. 바닥권 세팅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네들이 매도를 안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예. 엔캠, 그 다음에 엔캠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어요, 엔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연초에 이제 많이 매수, 고점에 다 물리셨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외인들이 엔캠을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건 이제 2차전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쪽이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매수 1위, 2위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뭐 외인들이 알테오젠 매수하면서 누적 한 달 동안 한 2천억 정도 코스닥 매수하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간망이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간망이었어요. 때린 게 없어요. 때린 게 없는데 9월 달에 시장 많이 밀었었지 않습니까? 제가 9월 달에 여러분들 그 추석 전에 주식 매수하고 넘기시라고 했잖아요. 때린 게 없는데 주가가 지수만 빠졌다. 추석 지나고 나니까 V자리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시향이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급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점에 선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네, 대주전자도 좀 매수하고. 근데 10월 달에 보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도 2차 전지는 어제까지 보니까 매수를 거의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관하고 외인들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도 매수를 했는데, 그죠?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들어가고 아직까지 끈을 안 놓고 있다는 얘기죠. 8월달, 9월달. 근데 8월달, 9월달 보니까 바닥이네. 2차 전지 거기에 최저 바닥이었네. 네, 미리 이제 세팅 들어갔다는 얘기죠. 한쪽은 AI 막 되게 반도체 좋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아주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지막 이제 손절 물량 유도하면서 반도체는 눌러버리고 그리고 물량 떠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세팅이 들어온 거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10월 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한 거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간다. 그죠? 예, 수급이 가장, 돈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국 보세요. 중국 뭐 날아가는 거. 지수가 그냥. 1주, 2주 만에, 1주 반 만에 막 30% 지수가. 예. 무슨 개별 잡주도 아니고, 넉마주, 테마주도 아니고, 대북 관련주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죠.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유동성. 중국 속담에, 예, 돈이면 죽은 귀신한테도 맷돌을 돌린다고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이 몰린 쪽, 특히 메이저들, 예, 기관이나 외인들이 저점에서 세팅 들어온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른 쪽만 이제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차장과 지금 계속 감소를 하죠. 지금 3개월치 보시면은, 930만 주 7월달, 8월달에 100만 주 가까이 지금 줄었다 조금 요즘에 이제 주가 오르니까 대차장과 좀 반등이 들어옵니다만은 이미 이제 추세선 그 저점을 하향 이탈했죠. 예. 물론 이제 좀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또 최근에 대차장과 좀 늘긴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도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이 뭐뭐 탄다, 똥줄 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뭐 느낌이 안 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막 계속 이제 저점 깰 때, 여러 가지 지금 기사도 제가 보여드렸었고, 특히 이제 리튬 생산 1위 기업, 글로벌, 엘버말, 예, 이 기업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엘버말. 뭐 전기차를 뭐 나중에 뭐 안 쓰면 모를까. 어차피 이제 전기차는 계속,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대세. 가야 되는 산업이 아니고 가야만 될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또 뭐 니트 가격도 오를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여기서 엘버말이 뚝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호주 공장을 50% 감축하고 생산량을 그다음에 그 직원들 40%를 정리해고했다고 그랬죠. 테슬라가 언제 바닥이었습니까? 올 3월 달, 4월 달에 바닥이 4월 달에 직원들 정리해고했을 때. 그죠? 거기가 바닥이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그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기법이 다른 게 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트 뭐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제가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예, 제 유튜브 채널 김봉관의 맥점 매매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차트상으로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기법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제가 차트도 아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제가 로고부터 해 가지고 뭐 일목균형표 저는 보조 지표를 안 봐요. 뭐 RSI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봅니다. 왜? 그거는 어느 증권사 HTS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타할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만은 예. 그 후행성이잖아요. 주가 결정 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LG엔소 보면은 이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랬고 LG엔소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 저점이 언제 나오냐면 그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LG엔소를 언제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했잖아요.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여기서 이게 저점을 이렇게 툭 깨버리죠. 그죠? 예. 피치인가요? 예. 거기서 강등하고 나서 툭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이제 V자 반등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실적 발표했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크게 주가 안 빠졌다가 다시 또 시장 밀면서 민 겁니다.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할 때가 보통 보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강등하거든요. 국가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뭐 2008년도 뭐 금융위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 신용등급 강등할 때 항상 거기에 저점입니다. 그보다 큰 악재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또 뭡니까? 예, 2차 전지 뭐 전기차 하진했다 그래가지고 또 막 밀고 저점 살짝 깼다가 다시 또 올리고. 신용등급 강등한 이 최대 이게 가장 큰 악재니까 예, 그것을 제가 그때도 그 이하는 거의 안 깰 것이다. 이게 마지막 악재니까. 여기서 엄청 흔들었죠. 2차 전기 화재 뭐 인천에 발생하면서. 장중에 살짝 깼다가 다시 아래 꼬리 쭉 올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획가닥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테슬라가 4월 달에 그랬었고요. 그때 저는 공개방송에서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테슬라 100% 올라왔죠. 저점 대비. 자, 리튬, 요 앨범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죽 안 좋으면 세계 1등 기업이 호주 공장 50% 생산량 감축한다 그럽니까? 뚝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고 외바닥으로 못 간다. 쌍바닥 주고 터닝 주고 앨범알이 지금 1년 저항선을 갭으로 그저께 돌파했거든요. 이 하락 트렌드를. 그러니까 1년 동안 갇혀있던 이 박스권에서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8월 달, 9월 달에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쌍바닥. 세계 1등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중이다. 그러면 1등하고, 그러니까 그 순위, 1, 2, 3위 기업만 남고 나머지 다 죽는 것이 치킨 게임 중에는. 예, 그럼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하이 기업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하이 기업들이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까지 다시 가져오면서 업황이 안 좋아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구간이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건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죠. 리튬 채굴하는 업체,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 예, 구성한 ETF입니다. 펀드. 이 차트 보시면 여기서 뚝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1차 저점 주고 2차 저점 주고 예, 아까 앨범알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죠. 쌍바닥 주고 여기 고점 찍고 작년 11월부터는 여기서 고점 만들었거든요. 1년 저항 여기서 딱 얻어맞고 요 근방에서 얻어맞고 6월 달에도 그다음에 툭 떨어졌는데 이 하단 지지선에서 이걸 안 깬 거죠. 여기 쌍바닥 주고 터닝 나오는데 여기서 갭으로 올라가고 갭으로 올라가고 갭으로 올라가요. 여기 저점에서.
그냥 갭으로 그냥 V자로 올라가 버린 V자로.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예. 이렇게 지금 움직이니까 국내 관련 2차 전지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이제 LG엔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내 기업들 보고 저는 저점 잡는 게 아니고, 예, 글로벌 이런 지표를 보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좀 중기로 녹론할 종목, 그다음 대표 종목군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작년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저는 계속 반도체 매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월 달, 5월 달에 계속.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 그때가 또 저점이었죠. 다소의 이제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보여드리는 것은 수급 분석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 도움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가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원래 정보고 기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은, 이거는 배터리 소재가 아니고, 배터리 생산업체. 이쯤 체크라고. 예. 요 ETF도 지금 보시면은, 이 갭으로 돌파하는 거죠, 갭으로. 갭으로. 그렇게 그냥 죽여놓더니, 여기서 쌍바닥 주고 나서, 요거는 생산업체 이제 ETF예요. 아까 첫 번째가 소재업체고, 배터리 생산. 갭으로 그냥 1년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 빨간색 선, 이게 200일선이거든, 200일선. 200일선까지 그냥 갭으로 돌파해버립니다. 갭으로. 예. 물론 이제 지금 저항이니까 한번 누르겠죠. 뭐 바로 막 이렇게 쏘겠습니까? 한번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저항 돌파할 때 찔끔 돌파해버리면 그건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갭으로 그냥 한두 개 지표가 아니고 세 개, 그 중요 지표가 모두 다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 눌림을 주더라도 이 라인만 안 깨면 다시 여기서 N자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한 달, 시장이 또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저점 권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수익을 이제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 시장이. 아까 제가 이제, 왜냐면 지금 우리 대표 기업이 오늘 LG엔솔이 지금 시가총액 다시 100조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100조 원. 제가 여름에 무슨 표현했습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표현했죠. 이때는 LG엔솔이 이 구간에는 시총이 120조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강남 멋쟁이였다. 이때는 하이닉스가 반대로 이런 지점이 있었었죠. 하이닉스가 서울역 노숙자였고. 그랬던 게 이제 1년 만에 LG엔솔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역, 그러니까 강남 멋쟁이가 이때는 뭐 압구정동에서 백구두 신고 다니면서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막 다녔던 사람이 1년 만에 서울역 노숙자로 가버렸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올 6월까지는 재작년에는 서울역 노숙자였는데 강남 멋쟁이 됐다가 또 한 달 만에 지금 바뀌죠.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막 개인 투자분들께서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8월달, 9월달에 그 무서운 장에서도 무슨 말 드렸습니까?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구간에서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 8월 5일날 지수가 그냥 급락 나오는데 누가 맞히냐고요. 9월 14일날 다시 9월달에 막 급락 나오는데 그 지수를 누가 맞춥니까? 그럴 때는 김복만이가 막말로 못생기고 못하더라도 봤던 방송을 보는 이토마토 방송만 보시는 거예요. 괜히 다른 방송 보고 여기 보고 유튜브 어디 보고 어디 보고 더 헷갈려버려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정보도 어떤 기법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막 수십 가지 알 필요가 없어요. 주식에서는. 예. 교과서적으로, FM대로. 근데 교과서적으로 FM대로 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 사실 주식시장에서. 내가 소화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돼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소화도 못하는데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알아봐야 막 정신만 흐트러지고 분산이 돼버리는 거야. 클릭이 안 돼. 이 사람 얘는 이 얘기하고 쟤는 또 저 얘기하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또 쟤는 또 뭐 C는 또 이 얘기하고 D는 또 이 얘기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월달, 9월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 예, 이 방송만 이토마토 방송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투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팔랑귀에다가 새가슴들은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엉덩이가 무겁고, 정말로 엉덩이에 종기가 나더라도 무겁고 질기고, 네? 그러신 분들이 수익 나는 거예요.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장에 털이 날 정도로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만 수익 나는 거예요. 남들 던질 때 뛰어들어가는 거. 원래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심장에 털 좀 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병원 가서 뽑아버리면 되지. 수익 나가지고. 예,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연말까지, 뭐 내년 넘어가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양대 산맥, 대한민국 대표하는 성장, 대표주, 반도체, 삼성전자. 그죠? LG엔솔. LG엔솔 제가 이거 실적 여러분들께 계속 그동안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니, 실적은 계속 우상향인데, 1년 동안. 주가는 그동안 계속 우하향으로 빼버렸잖아요. 그죠? LG엔솔 오늘 실적 보니까 먼저 원래 그 3분기 전망치가 이게 매월 바뀌어버립니다. 매월. 그만큼 아직까지도 2차전지가 좀 긴가민가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간다. 3분기 전망치가 원래는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5천억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되니까 또 그냥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4,800억 예상한 거야. 4,800억. 예, 그러니까 4,200억에서 많게는 4,800억까지 예상했어요.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4,400억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예상치, 그러니까 요거 최고점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뭐 매출이 그냥 몇십조 되는 기업이, 몇 조 이상 되는 기업이 영업이익 몇백억 차이는, 그죠?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봐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게 3분기 안 좋게 얘기했는데 선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4분기 전망은 원래 이제 6천억, 8월달까지 6,200억 됐는데 한 1,000억 정도 또 눈높이를 낮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4분기, 지금 4분기죠. 5,300억 예상하잖아요. 내년 1분기는 어때요? 지금은 4분기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그 대표 종목군들은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예요. 내년 실적. 지난 실적 뭐하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1분기에는 6천억도 이상 예상한다. 근데 이것도 지금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왜? 워낙에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올 여름에 2차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죠. 왜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누가? 아까 보여드렸던 엘버말. 리튬 세계 생산 1위 기업. 호주에 생산을 50% 감축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달 9월 달에 또 누가 감축한대요? 예, 중국의 CATL이 2층 공장, 아니, 전면 그냥 생산을 중단해버렸죠. 그것도 무기한으로. 그죠? 중국의 2층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거의 8% 차지하니까 그 양이 작습니까? 엘버말도 호주 공장 반으로 생산량 감축하고 직원까지 그냥 40% 정리해고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 CATL 같은 경우는 무기한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튬 수요가 막말로 안 는다 하더라도 생산 안 하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실적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작년에 충당금 많이 설정했던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4분기에 충당금 한입이 되겠죠. 그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왜?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적이.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실적. 지금 4분기니까 연간 실적 보셔요. 연간 실적. 이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에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요건 이제 LG엔소 연도별 그러니까 연간 실적인데 지금 1조 2천억이죠. 내년이 중요해요. 내년. 내년에는 3조 7천억 예상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 보수적으로. 워낙에 안 좋게. 저기 지구에 이제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으니까 저기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가지고 우주에서 가서 악재 끌고 와가지고 지금, 여름에 8월달까지, 9월달까지 막 시장이 막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컨센서스를 낮게 잡은 거죠. 그러면 이 이하를 기록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상 기록했으면 기록했지. 100% 넘게 증가하죠. 내후년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7조 원. 100% 넘게 증가하잖아요. 또 내년 실적에 내후년에도. 그럼 LG엔솔이 이러할지언데 다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LNF 같은 경우 올해 작년에 2년 동안 영업 적자가 6천억까지 되는데 내년에는 영업 이익이 1,500억 예상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턴 어라운드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말할 나이도 없겠죠. 포스코 피치엠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4분기 아닙니까? 내년 실적 보고 가야죠. 대표 기업들은. 예? 동행지수, 경기 동행지수보다 6개월 먼저 앞서나가는 게 선행지수. 선행지수보다 먼저 또 6개월 앞서나가는 게 뭡니까? 주가지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 LG엔, 그동안 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러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고들 기업들도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이번 달에 지난주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시장이 가장 큰 기술적 변화. 여러분들 기적 분석 좋아하니까 내일 제가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의 공개 방송 무료로 하면서 그 차트 분석 제가 그 맥점 잡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해드리면서. 예. 제가 괜히 맥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카데미에서 뭐 지난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랬지 않습니까? 추천했던 종목군들 얼마 늘림 시에 매수 맥점. 네? 거기 딱 주고 터닝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게 기법이에요. 남들 모르는 거. 자,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큰 기적 분석. 전문가 정도면 이런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게 그게 예의죠, 사실은. 뭡니까? 작년에 강남 멋쟁이, 여기 강남 멋쟁이였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서울역 노숙자까지는 안 갔어요, 하이닉스가. LG엔솔보다 아직도 시총이 높으니까. 근데 60일선, 수급선이 120일선, 경기선을 데드시켜버렸네. 데드시켜버렸어요. 여기 데드크로 시켰잖아요. 예? 근데 오른쪽에 서울역 노숙자였던 LG 솔루션은 얘는 이제 60일선, 수급선이 120일선을 얘는 골든크로스 시켜버리네. 골든크로스. 시총 보통 물론 조그만 기업들은 뭐 저 역시도 무슨 자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뭐 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뭐 스케치 해 가면서 디자인하면서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기업들은 뭐 기관 외국인들 막 서로의 뭐 이해 상충이 막 충돌하면서 주가가 만들어지기 뭐 개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은 어떤 특정 메이저가 차트를 못 만듭니다. 말 그대로 경기 상황과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진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속적이었던 2차 전지 대표주 LG엔솔은 60일선이 골드크로 시켜버리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AI에 아주 그냥 입에 그냥 막 거품을 물 정도로 그냥 막 얘기했던 반도체 쪽은 수급선 61선 대들이 시켜버려요, 경기선을. 이게 가장 큰 변화죠. 그럼 여러분들 어느 쪽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더 안 빠져요. 제가 하이닉스도 연휴 전에 여기서 이제 매수라고 했죠, 삼전하고. 하이닉스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삼성이 아직 반등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주식하시면서 적어도 예, 시장이 어떻게 그래야 전체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예, 다른 전문가님께서 말씀 혹시 안 해주셨다 그러면 저라도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원래 예의거든요, 전문가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시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제가 이제 LG엔솔을 다시 한번 이제 그 8월달, 9월달 여기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LG엔솔 61선, 120원 돌파할 때 요때, 그죠?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2차전지 관련 종목 뭐라고 그랬어요? LG화학하고 삼성 SDI라고 그랬죠, 그죠? 요때인가 제가 예, 말씀드렸었죠. 한번 누르고 LG화학 지금 잘 가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121선이 뭐다? 바로 경기선이다. 121선 장하겠네, 121선을. 네? 경기선을 장했다. 이쪽 경기가 살아나는 보다. 말 그대로. 이쪽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야? 121선을 1년 만에 장하겠네, 1년 만에. 여기서 이탈하고 나서, 네? 작년 10월에, 9월인가요? 그 다음에 SDI도 가장 저평가된 2차전지다. 예, 눌림 훅 주고 다시 얘도 120에서 장하했다가 지금 이제 120선 밑에 있는데 여기서 치고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요 위에 직전 고점 매물이 다 소화가 되니까. 이 친구도 120에서 장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한 게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LG화학과 삼성 SDI.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제 또 포스코 퓨처하고 이제 에코프로 BM 또 보유하신 분들 아마 서운해 하셨을 거예요. LG하고 SDI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제가 수급 분석해드렸죠? 요때 요 날이죠, 요 날. 5만 주밖에 매도한 게 없는데 주가가 이 시가총액 17조 8조 원 되는 기업이 8%나 뺐다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라고. 살짝 저점 깰 때마다 다시 V자로 올리면 얘도 120을 장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도 진지게 장악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이제 8월달, 9월달에 많이 놀래서 이제 가감하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막 흔들어도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막 뜨끔뜨끔 하신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외인들은 이제 코스닥 매수 들어오는데 알테오자만 지금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분산됐다. 수급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지표로 봤을 때는 최소한 22만 원 정도까지 왔어야 되는데 지금 121선 싸움이죠. 아주 신겹게. 이렇게 신겨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겨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121선 딱 갖다 붙여놓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121선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121선이 내려오잖아요. 예, 이것도 일단 돌파할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돌파할 것이냐? 원래 저도 막 원래 그 지난주에 금투세를 뭐 유예를 하든지 뭐 폐지를 하든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막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끌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발표하더라도 오히려 욕만 먹어요. 그러잖아요.
아, 이거 할 거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지금까지 괜히 시간 끌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나와버렸네, 심리가.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럼 조만간 하겠죠. 야, 금투세 이제 인하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코스닥,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냐.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또 재료가 많잖아요. 거래소 이전 상장 재료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121선을 하나, 둘, 장악하고 있더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얘도 여기서 지난달에 이미 SK 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지금 사실 8월 말 9월 초에 장악했어요. 121선을. 뭔가 지금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제가 이제 시황 분석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편을 먼저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중국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오늘도 이렇게 올랐다 지금 음모론이 밀었지 않습니까? 이 올라간 거 보세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중국 증시, 여기서 ELS, DLS 만기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올랐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이거 무슨 이거 뭐 점상이죠, 점상. 예, 역시 중국답습니다. 아주 그냥 부동산도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러거든요. 예, 이건 정책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책은 저라도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정책을 유도시켜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당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올랐는데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뭡니까? 물 먹는 하마가 돼버려요. 물 먹는 하마.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삼성전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1차 이렇게 빠졌을 때는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엔화가 급락이 나오면서 엔켈이 청산,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 미국 시장에 철수한다. 본국으로 송환된다. 기한한다. 미국 빅테크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 하이닉스도 같은. 그죠? 그럼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살짝 눌렀습니다. 엔화 빠질 때. 예. 근데 여기서 중국이 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9월 10일, 8일, 10일 그때였어요. 삼성전자가 요때였죠. 67,000원 깰 때.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원래 삼전도 7만 원 이하는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돈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 펀드 자금이 중국 쪽으로 많이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7만 원 이하까지는 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엔켈이 청산 얘기 나오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워낙에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무조건 사고 보자니까 삼전을 아마 일시적으로 공격적으로 때린 게 아닌가. 그럼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대표주가 가장 나중에 빠지거든요. 개별주가 먼저 빠지고 중소형주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옐로칩 그다음에 이제 블루칩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3점만 빠지잖아. 3점만 때리잖아요, 외인들이. 아니, 중국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철강이 올라가죠. 철강 올라가죠. 조선주 좀 찌글찌글 합니다만은 또 올라갈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엔터, 하이브라든지 SM 올라가죠. 화장품 올라가죠. 게임주 올라가죠. 건설 기계 장비 다 올라가죠. 롯데 케미칼 요즘에 바닥에 지금 30% 넘게 급등 나왔죠. 화학주 올라가죠. 정유주 올라가죠. 1880조 원 유동성 공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 부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부동산이 9월 달마다 마이너스 5% 빠졌거든요. 여기서 왜 이렇게 올리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만기가 10월까지 몰려 있거든요. 연장을 해준다, 연장을. 그러니까 막 급매물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만기 또 연장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GDP 대비 거의 한 40%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철강주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뺀 거다, 제가 봐서는. 왜 이거 그림 보시면 수급가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수급 보세요. 아까 제가 왜 중국에서 이제 급등 나올 때 이때 10일이죠, 10일. 삼성전자 10일에서 이제 19일 보시면 19일까지 중국 막 급등 나올 때 이때가 급등 나왔던 때예요. 11일 날 외인들이 9천억 팔았습니다. 9,050억.
가장 많이 판 게 19일 날 9,170억을 매도했어요. 삼성전자. 13일 날 7,840억을 매도했어요. 여기 뭐 몰려있죠. 여기 몰려있죠. 예? 5,850억 10일 날 몰려있고. 중국이 바닥 찍고 여기서 올라갈 때 거기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날 6,900억 매도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 리밸런시 물량이죠. 말일 날. 그러니까 9월 달은 9월 2일 날 하루만 1,370억 매수하고 삼성전자만 8조 원 넘게 때려버렸어요. 8조 원 넘게. 10월 들어오니까 10월 2일 날 1,100억, 4일 날 3,160억, 어제 5,300억 때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안 때리네? 3전 안 때리네? 실적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반성문, 삼성전자 대표께서 반성문까지 제출했잖아요. 진짜 처음으로. 그죠? 근데 오늘 뭐 2,400밖에 안 때렸어. 뭔가 변화가 나오죠. 삼성전자. 여기서 때릴 만큼 때렸다. 8월달 때리고 그 다음에 10월 보니까는 때리긴 때리는데 큰 금액이 아니야. 이거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때릴 만큼 때렸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봤을 때 7만 원 이하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중국 돈 먹는 하마가 그냥 돈을 싹 유동성 뽑아가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 중국 지금 사야 되니까 삼성전자 50% 넘게 주워 담았었잖아요. 비중 좀 줄이자. 반도체 좀 찌글찌글하고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안 좋대. 좀 줄이자.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일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제가 보건대는. 이제 안 때리죠. 크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때리죠. 하이닉스 더 많이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기준에 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 2022년도 9월 29일 날 1.22배. 이 당시에 52,000원이었어요. 최저점이었죠. 예? 지금 1.16배입니다. 작년 3월 달까지 밀었어. 작년 3월까지. 작년 3월 달도 1.35배였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그 당시에 신의 한 수 녹화방 다 있습니다. 4월 달, 5월 달 제가 반도체만 계속 추천했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 제 데이터 보여드렸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삼성전자 연도별 실적 영업이익을 보여드렸어요. 영업이익. 이 삼성전자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50에서 100%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항상 40% 올라갔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연중에 50%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43% 제일 많이 오르고 이때도 43% 오르고 1년 동안 이때 41%. 그러면서 제가 작년 3월 달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엔 영업이익 처음에는 원래 12조 원 예상했는데 6조 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 예기상은 이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가 40% 오를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다 반도체. 딱 41% 오르고 올 연말 마감했죠. 제가 예상했듯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예상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54조 원이거든요. 54조 원.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빠진 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가 29% 뺐어요. 삼성전자. 거의 30% 뺐죠. 왜 뺐겠습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46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조 원이니까 미리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2022년도에 30% 뺀 겁니다. 미리.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23% 뺐어요. 오늘까지. 삼성의 주가가. 1년 동안. 예? 근데 이때처럼 2023년도처럼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4조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2022년도만큼 뺐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지금 현재 주가는요. 자, 이거 이제 눈높이는 낮아질 수 있어요, 반도체. 자, 올해가 39조인데 삼성전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20조밖에 안 나오겠어요, 20조. 올해보다 반토막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54조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싼 거라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 반등의 물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심하죠? 8, 9월 달 2차전지 막 그렇게 심하게 밀더니 또 지금도 반도체 삼성전자 아주 그냥.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저녁 8시에 김목만의 유튜브 공개방송 맥점 매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설명 제가 또 추가로 해드리면서 종목 3당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